안녕하십니까. 영등포병원 피부비뇨의학과 정세빈입니다. 오늘은 남성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정보인 전립선 건강 관련 정보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30세 이상에서부터 정기적으로 자궁경부암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남성에서는 어떤 특별한 가이드라인이 없고, 따라서 특별한 증상이 있지 않는 한은 그 비뇨기학과를 방문하여서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를 좀 보기 힘듭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심한 증상이 있지 않은 한은 비뇨기학과를 방문하여서 검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잘 느끼지 못하셔서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남성 건강의 상징인 전립선의 건강,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한 경우와 이 검사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하게 스스로 해볼 수 있는 검사로서 국제전립선 점수 체계가 있습니다. IPSS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는데요. 전립선 비대증에서 발생하는 7가지 제일 흔한 증상들과 이 증상들이 실제 생활에 악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점수화해서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도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설문지 형태로 되어 있어서 환자가 스스로 이 설문지에 답을 기입하는 형식으로 검사를 진행을 하게 되고요. 이러한 전립선 증상 점수를 바탕으로 증상이 심한 정도를 평가하게 되고, 그리고 치료를 시행하였을 경우 예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의 중요한 도구로서 활용이 됩니다. 전립선은 그 방광 바로 아래 요도를 감싸고 있는 형태를 하고 있는 조직으로서 정상적인 크기는 20cc 미만의 용적, 밤톨보다 좀 작은 크기 정도의 조직인데, 나이가 들면서 이 전립선이 커지게 되면 전립선부 요도를 압박하고, 그리고 방광을 자극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립선 비대의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 전립선 비대증은 60대 환자에서 60%, 70대 환자에서 70%, 80세 환자에서 80% 정도로 매우 높은 유병률을 가짐과 동시에 나이가 들면서 그 유병률이 상승하는 패턴을 볼 수가 있는데요. 따라서 60대 이전, 40대에서 50대부터 특히 비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조기에 전립선에 대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IPSS 국제전립선 스코어 시스템에서 제일 대표적인 7가지 증상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우선 그 중에서도 특히 흔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잔뇨감, 빈뇨, 야간뇨, 급박뇨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조기 치료가 되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에는 소변이 역류하면서 신장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이외에도 혈뇨, 방광결석, 심한 경우에는 급성 요폐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IPSS 이외에도 요속검사, 직장 수지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 그리고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PSA라는 검사가 있습니다. 우선 요속검사는 단순히 환자가 요속기에 배뇨를 함으로써 속도를 측정하여 배뇨 패턴의 대략적인 수치들을 객관화할 수가 있는데요. 단위 시간당 배출되는 소변량을 컴퓨터로 계측하여 요도, 전립선, 방광의 기능적 혹은 구조적인 문제를 간접적으로나마 평가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직장 수지 검사는 전립선이 직장에 매우 인접해 있기 때문에 항문을 통해서 손가락만으로 쉽게 축지할 수가 있으며, 이를 통해서 급성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 전립선 암 등을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전립선 초음파의 경우에는 가느다란 전립선 봄을 항문을 통해 삽입하여 전립선의 전체적인 형태, 크기 등을 알 수가 있는데요. 전립선의 결석, 낭종 등을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 외에도 어느 정도의 정확도로 전립선 암 등을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전립선 특이항원이 상승되는 경우, 혹은 직장 수지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조직검사를 이어서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립선 특이항원 검사, PSA 검사는 그 전립선에서만 생성되는 당단백인 PSA 수치를 확인하게 되는데, 현재 대한비뇨기과학회 기준 밀리리터당 3나노그램 이상의 수치의 경우에는 전립선 암을 우선적으로 의심하게 됩니다. 실제 이 PSA 수치가 상승했을 경우에 많게는 30%까지 전립선 암이 진단되는데요. 다만 문제는 이 PSA 수치가 전립선 암뿐만이 아니라 급성 전립선염, 급성 요폐, 전립선 비대 등에서도 상승이 있습니다. 따라서 PSA 수치가 상승해서 전립선 암이 걱정돼서 비뇨의학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단순히 이 수치가 상승했다고 해서 전립선 암이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이 PSA 수치가 상승한 경우
직장 수지 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에서 전립선 암을 의심할 만한 소견이 없는 경우에는 시차를 두고 PSA를 재검하여 이 수치가 정상화되면 전립선 암의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으나 이 수치가 지속적으로 상승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직장 수지 검사, 경직장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같이 동반된 경우에는 필히 조속히 전립선 조직 검사를 해보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중년에서는 이 PSA 검사를 매년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매년 시행 검사에서 20% 이상 상승이 관찰되는 경우 혹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장 수지 검사, 전립선 경직장 초음파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보이는 경우에는 그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야 하고 그리고 전립선 크기에 비해서 전립선 수치가 좀 높게 나오는 경우 그러한 이상 소견이 없더라도 선택적으로 조직 검사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료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물 치료, 대기요법, 그리고 수술적인 치료인데요. 대기요법은 배뇨 패턴의 변화, 식습관의 변화, 수분 섭취의 조절, 그리고 좌욕 등의 보존적인 방법을 통해서 3개월에서 6개월 가량 경험을 환자는 증상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인데요. 증상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 정도 방법으로도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증상이 중등도 이상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그 알파 차단제 그리고 5알파 환원 요소 차단제 등을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알파 차단제는 전립선부 요도의 긴장도 그리고 압력을 낮춤으로써 배뇨 기능의 신속한 개선을 가져오는 약이고 그리고 5알파 환원 요소 차단제는 전립선에서 5알파 환원 요소를 억제하여 안드로겐의 활성화를 차단하여서 장기적으로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는 약입니다. 이런 약들은 장기 복용 시에도 특별한 문제가 보고가 되지 않았으나 일부 환자에서 두통, 기입성 저혈압, 현기증, 사정장애, 그리고 성욕감퇴 등의 부작용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술적인 치료 방법이 있는데요. 약물에 대한 반응이 신통치 않은 경우 혹은 급성 요폐, 방광결석 등의 다른 합병증들이 관찰된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제일 전통적인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 이외에도 최근 레이저 기술이 발달로서 점차 보편화되고 있는 홀미움 레이저를 통한 전립선 절제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의 예방 방법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요. 규칙적인 생활, 규칙적인 운동, 그리고 그 건전하고 적절한 성생활, 그리고 자극적인 음식, 음료를 피하고 커피, 녹차, 홍차 같은 음료를 피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식생활 개선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섬유질, 과일, 채소 등의 섭취, 그리고 어패류 등의 섭취를 늘리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래 앉아 있을수록 회음부의 압박으로 인하여 전립선 비대의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따라서 오래 앉아 있기보다는 규칙적으로 일어나서 몸을 풀어주는 것만으로도 다소의 증상 경감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가 심한 경우에는 급격한 낮은 기온 변화, 항히스타민제, 특히 이제 그 콧물약에 포함되어 있는 항히스타민제의 복용, 과로, 과음, 변비 등에 의해서 급격히 증상이 악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요인들을 피하는 것만으로도 갑작스러운 악화를 예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 본인이 심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더라도 전립선 비대가 매우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를 덜어볼 수가 있고 이러한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는 이미 진행된 전립선 비대의 해소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조기 검사는 매우 권장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스로 손쉽게 본인의 전립선 증상을 평가할 수 있는 IPSS를 적극 활용하여 중등도 이상의 증상을 경험하시는 경우에는 조속히 비뇨의학과를 방문하셔서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